들어는 봤나 이 노래. 하나, 둘, 셋, 넷. 인천의 성냥공장 성냥 만드는 아가씨 하루에 한 가구가 닭갈비 12가 지나면 대강주 70년대 무렵 제2의 군가라고까지 불리며 군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바로 그 노래. 이 노래 속에 그 시절 성냥이 있다.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는 예뻐요. 인천의 성냥공장 성냥공장 아가씨 가정의 소중한 필수품이자 신비의 불씨였던 성냥. 그 영업집이고 뭐 가정집에 가면은 특히 사람이 많이 끼는 데 가면은 성냥을 고무줄에다 까만 고무줄 그렇지 여기다 매놔 이렇게 또 일루도 끌고 가고 절로도 끌고 가는 거야. 성냥 갖다 놓고 하도 친다고 나이랑 본 것도 성냥치기 하는 거야. 그러면은 따면은 비닐에다 잔뜩 담아놓고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이 딱성냥이라 해가지고 오카에다 이렇게 착포가 있어. 미군들이 그걸 잘 떨죠. 미군들이 하나씩 준다고 담배하고 성냥하고 같이 나오잖아.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눈길 닿는 곳 어두운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성냥이었다. 인천의 성냥공장 왜 성냥공장? 성냥공장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아가씨 종업원이 많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 동경이 대상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남대생에 내가 두고 내인도 없고 성냥공장 아가씨 하나라도 있으면 좋다는 그런 그 막연한 그런 동경이. 성냥공장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바로 인천. 인천은 개항지로서의 탁월한 입지 조건 덕분에 실제로 전국에서 제일 처음 최대 규모의 성냥공장이 세워진 곳이다. 인천 성냥이 유명하니까 서울에 있는 성냥공장이 성냥의 이 이름을 인천 성냥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이게 이제 인천에서 만든 성냥이에요. 이게 인천 대한성냥. 인천의 성냥공장을 필두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냥 산업은 최대의 호황을 맞았다. 그 공장 수만도 전국적으로 300여 개에 이르렀고 20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수출고를 올리는 등 말 그대로 불이 붙은 것이었다. 특히나 불을 떼서 밥을 지어야 했던 그 시절 안악들에게 성냥은 부엌에서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물건이었다. 행여나 물에 젖을까 신주처럼 모셨고 한 갭이라도 아껴서 불을 지폈다. 축축하거나 왜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나잖아요, 이 환이. 맞아. 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 성냥을 두는 데는 보송보송하고 왜 네. 마른데. 마른데 사람은 그냥 축축한데 안질망정 이 성냥만큼은 배우 좋은 데 가서 있어야 불이 잘 켜진다는 거. 사람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가며 60, 70년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추억의 성냥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기에 생산되기가 무섭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 당시에는 최고였죠. 그 당시에 성냥공장은 한 직원이 많게는 400~500명. 일일 생산량이 한 50만 가, 공장별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국의 공장이 쉴 새 없이 기계를 돌렸지만 주문은 늘 밀려있기 일쑤였고 급기야 도매상들은 성냥을 더 많이 공급받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성냥을 그 당시에 70년대만 하더라도 한 3~4개월 전에 돈을 갖다 줘야만 제대로 공급을 받았으니까.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성냥을 생산하던 업체들 간에 갖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향로 대 향목 사건. 저희들이 향로 목각 아닙니까? 상표가. 그래서 저 경남 진역이라고 한 데서 경남 산업에 거기서 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할머니들은 그저 향목이고 향로고 비슷하면은 사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물건에 판매 지장이 많았죠.
지금으로 치자면 상표권 분쟁으로까지 치달을 뻔한 이 사건은 도전장을 내밀었던 회사가 상표명을 바꾸고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성냥의 판매전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치열해지다 보니 급기야는 유사품의 자매품까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많던 성냥들 가운데서도 소위 잘 나가는 상품의 인기에 편승해보려는 나름대로의 눈물겨운 노력이었다. 전문가들조차 구분이 쉽지 않은 그럴듯한 유사품에서부터 한눈에 척 보기에도 조악한 인쇄 상태로 진품과의 구별이 확실한 발칙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판매를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속속 동원됐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 등 외품이라고 적어놨는데 표만 이렇게 있지 어디 성냥에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이 성냥통에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냥들은 이제 요즘 말로 치면은 조금 잡표라고 하면 되죠. 습기에 약하고 이게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요거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엔 성냥에 들어가 있는 그림, 비행음 성냥에 들어가 있는 그림, 요 그림이 여기서는 이제 등대식으로 모양이 비슷한데 바뀌어 버려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만 그때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시비 걸지 않았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 혼자 잘 되기보다는 더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지나친 홍보 전략으로 곤혹을 치른 사례도 있었는데 그림을 넣은 것도 있었고 또 바닥에다 넣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유엔 성냥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누드를 넣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죠. 유엔은 고야의 명화인 나체의 마야를 성냥갑 속에 넣었고 이 덕분에 당시 25원 하던 유엔 성냥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음화지조 판매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국내 최초의 음란물 소송으로 기록되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성냥이 귀한 몸 되는 건 당연지사. 떨어진 성냥개비 하나 그리고 불량품 하나도 그냥 버릴 수가 없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한데 모아 돛박에 담았다. 과거에는 성냥이 요 쌍두가 있습니다. 2개씩 붙는 거. 이런 거를 대박으로 파는 아줌마들이 공장에 와서 사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완성품 한 통 살려면은 몇십원 하고 요거는 한 쪽배기 한 대박에 뭐 10원 20원 했으니까 그때는 성냥이 귀하니까 그냥 저희들은 상품화가 안 되고 버려야 될 것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없어서 못 파는 성냥이었지만 성냥을 만드는 이들은 그래도 늘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성냥불만큼이나 따뜻하고 정겨운 문구들을 보고 있자니 어느새 성냥과 함께한 30여 년 전의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오른다. 성냥을 이렇게 이거 태우면은 그 숯이 이제 생기죠. 응? 그러면 숯을 이렇게 이제 침 발라가지고 그 숯을 이렇게 이제 세워 놓고 불을 붙이면은 거기 이제 그리고 저 가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숨어서 이제 보죠 이제. 예? 그럼 이제 자다가 그 따끔하면 그냥 놀래서 일어나면은 또 누가 그랬어 그러고 또 어디 그뿐이었으랴. 다방 주인의 눈칫밥을 먹어가며 하염없이 앉아 탁자 위에 높이 높은 성냥탑을 쌓는가 하면 버버리깃 한껏 올려 세우고 가진 폼을 다 잡으며 최대한 멋들어지게 성냥개피를 씹어대기도 했다. 이렇듯 성냥에 얽힌 추억 한 자락 가지고 있지 않으니 없지만 최근까지 왕성한 집필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작가 이연세 씨에겐 성냥에 얽힌 남다른 기억이 하나 있다. 내가 성냥 강번이라 해서 그 성냥을 가지고 놀다가 나무집 태워버려가지고
내가 성냥을 가져왔으니까 내가 제일 겁이 나가지고 내가 도망가 버렸다고. 근데 나머지 애들이 남아가지고 전부 누가 찔렀냐 그러니까 다 한 명을 공격했을 거 아니야. 현세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잡혀갔는데 불태운 집, 왜 그 집을 주고 우리는 경주로 이사를 나왔거든요, 아버지가. 한낱 불장난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사건으로 그는 살고 있던 집을 잃었다. 호기심 많고 개구준 악동에겐 그저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그때의 불장난은 그에게 더 많은 걸 남겼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맞았는데 그 아버지가 때린 이유가 그거라고. 뭐냐면 불 지른 거보다도 도망간 행위, 비겁한 도망간 행위, 어떤 것이든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간 것, 그게 내 평생 어떤 거 좌우명 비슷하게 내려온 거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그는 지금도 성냥을 보면 제일 먼저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른단다. 그에게 있어 성냥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준 스승이다. 마냥 호황을 누릴 것만 같던 성냥 산업도 80년대에 들어서자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가스레인지가 집집마다 보급되고 값싼 일회용 라이터가 등장하면서 성냥은 주부들에게도 그리고 애연가들에게도 외면당했다. 한겹이 확 피어올랐다 사그라지듯 성냥은 그렇게 짧지만 화려한 전성기를 마쳤다. 200여 명의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일하던 성냥 공장은 이제 10명 남짓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나마도 일감이 있을 때만 간간히 기계를 돌린다는 이 공장은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성냥 공장이 됐다. 그때에 40벌의 일을 모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판은 전혀 안 나가고 뭐 지금 한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저 놀다시피 합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사정이 달랐다. 매일 수십만 갑의 성냥들이 공장에서 배달부의 손으로 옮겨졌고 일손을 풀가동시켜도 늘 주문량을 채우지 못했다. 심지어는 종업원만으로는 모자라 의성읍 가정집의 일감을 나눠주기도 했다. 50세 이상의 의성지역 주민 중 성광성냥의 월급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웬만한 동네 처녀 아니 아줌마까지도 성냥공장 아가씨가 됐던 화려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제 온 동네를 환하게 밝히던 성냥공장의 불은 꺼졌다.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의 흔적이라곤 성냥을 한 번에 집어 척척 상자에 담아내는 저 손놀림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을 뿐이다. 20여 년 넘게 기계처럼 해오던 일이었지만 이제 이마저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를 노릇이다. 그냥 공자 들어가지고 배야 이것만 배워가지고 했어요. 옛날에는 다른 데 일 안 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계속 이거 아직까지 담아요. 20년 된 게. 그 당시 의성읍을 주름잡던 성냥공장 아가씨는 이제 초로의 노인이 되어 쓸쓸하게 공장을 지키고 있다. 불을 지피는 아궁이 속에서 밥을 짓던 골로 위에서 화려한 불꽃을 피우던 성냥이 이제는 하얀 켄트지 위에 또 다른 불씨를 발산하고 있다. 부엌에서 쫓겨난 성냥은 이제 다른 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30년 전만큼이나 한 개비 한 개비가 소중하게 쓰인다. 성냥 개비 하나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가벼운 걸 살짝 들어가지고 켄트지구에다가 선을 그을 때 내 혈관에 흐르는 핏줄기가 그대로 손으로 전달돼서 성냥개비 끄트머리까지 전달이 되어 나오는 그 과정이 상당한 저한테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성냥개비를 쥔 손에 경련이 인다. 하얀 켄트지 위에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낸다.
성냥개비는 조용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춤을 춘다. 성냥이 아닌 그 무엇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성냥 같은 경우는 일단 불을 지펴서 켜니까 굉장히 불을 켜서 불을 붙이는 순간까지 조심스러운 마음을 손에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라이터는 그냥 한 번만 탁 체크하듯이 하면은 그냥 불이 확 일어나니까 좀 편리함은 있지만은 그 매력이나 맛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서 담배 피면은 담배불 좀 빌립시다.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담배를 빌려서 거기서 담배불을 빌려서 또 이렇게 붙여서 했던 그게 성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거를 성냥을 한 개 피라도 이제 아끼려고 했던 뭐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질화로에 묻어두었던 불씨에 불을 붙여 밥을 짓고 성냥을 그어 호롱불에 불을 밝히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안팎이지만 우리에게 성냥은 어느새 잊혀져가는 존재가 됐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불을 켤 때 성냥을 찾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성냥으로 불 대신 추억을 켠다.